뉴욕 타임즈가 소아성애를 홍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보다 눈 화장을 더 잘하는 소년, 남자죠. 그런데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풀 메이크업을 해서 그 여자와처럼,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식이죠. 소아성애를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식으로 예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생남이라고 해서 한때는 동성애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았는데, 개그맨 김기수라고 알죠? 그래서 이분이 남자들도 화장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소개한 거 있어요. 물론 이제 남자들도 피부 관리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또 남자가 성형까지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코 수술이라든지 또 눈이라든지 이런 성형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죠.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는 꾸며야 된다, 가꿔야 된다 하는 식으로 화장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을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립스틱이라든지 아이섀도우라든지 뭐 펌이라든지 이와 같이 남자들도 풀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생기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야, 걔 참 곱상하다. 여자애처럼 예쁘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은 정말 내가 예쁜가? 내가 여자같이 생겼는가? 이제 그런 호기심에 또 화장도 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그 립스틱 같은 거라든지 분 같은 거를 호기심에서 여자나 남자애들이 치장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호기심에서도 화장할 수 있어요. 그럼 주위에서 예쁘다, 아름답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더 그냥 하고 싶은 의욕이, 충동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남자도 이렇게 꾸미면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여자처럼 이러한 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도 남성 화장품이 이제는 스킨 로션에 국한되지 않고 색조 화장품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ABC 가족 시트콤이라고 미국의 방송이죠. 9세 된 아이가 또 여성화 시키는 풀 메이크업을 해서 이제 남자처럼 또는 여자처럼 이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꾸미고, 우리나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여장 남자,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 모양으로 뭐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든지, 또 색조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또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고, 또 가발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여자 교복을 입는다든지 여성화 돼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어느 정도 효과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어떻게 여자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다,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자극적인 것이 이 시대에 그러한 문제점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심의위원회 그런 게 제동이 많이 걸려 있죠. 뭐 너무 선정적이다, 너무 변태적인 것이다, 너무 부적절한 것이다 라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금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은 이제는 다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더 성정적인, 정말 이거는 아니다 할 정도로 너무 변태스럽고 선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된단 말입니다. 유명한 기념회사 카드인 팔마크가 트랜스젠더와 성전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축하한다는 카드를 팔고 있어요. 글쎄 이게 축하할 일은 아니죠. 이거는 정말 하나의 상술인데, 뭐 그러한 트랜스젠더들을 대상으로 판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술인데요. 그게 글쎄 그게 축하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롯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저들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저희들을 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잖아요. 이거는 신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술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더라. 카드뿐만 아니겠죠. 뭐 옷이라든지 어떤 다른 상품화 시킨 것들이 많이 있어요. 퀴어 축제 한번, 물론 저는 참석해 보지 않았지만은 퀴어 축제에서 올라온 그러한 사진들을 보면은요, 다양한 기구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음란적이고 선정적인 그러한 제품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특정인들을 대상한 그러한 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수위가 높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정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제품들이 퀴어 축제에 너무나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동성애를 학습하는 행사가 열려요. 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양성하는 그런 캠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또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이렇게 성을,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외모적으로,
의복으로 인해서 성 역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인형놀이다 해가지고 여자애들은 예쁜 인형을 갖고 놀고 또 남자애들은 뭐 총이나 칼이나 어떤 그러한 남성스러운 그러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았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인형놀이를 벗어나서 여자 옷 입기, 하이힐 신기.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는 화장도 하고 미니스커트라든지 힐 같은 걸 신고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앞으로 크면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하는 캠프들이 학교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보수적인 학부모나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이러한 것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반강제적인 거죠. 학교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성 역할을 바꿔서 한다 이거죠. 남자는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돼서 성을 바꿔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는 그런 생활적인 문제들을 한번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하자는 체험이에요. 이런 악한 짓이죠. 변태적인 짓이잖아요. 이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유아 유, 너는 너다. 이런 여름 캠프의 모습을 찍어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가 여성화되는 이게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성이 된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약한 상황인데 남자가 여자처럼 여성화되는 것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변화가 심하다는 것이죠. 여자가 남성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뭐 구두를 신는다든지 뭐 바지를 입는다든지 와이셔츠를 입는다든지 이거는 뭐 평범한 거예요. 그렇게 뭐 자극적인 거나 어떤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화되는 그런 모습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화장에서부터 옷에서부터 변화가 큰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캠프가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나의 트랜스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자녀들을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무슨 의도로, 무슨 의미로 보낼까? 만약에 저런 어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돼서 만약에 동성애가 된다면은 그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건 100%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렸을 때서부터 저런 경험과 체험을 주었기 때문에, 허용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트랜스젠더가 된다든지 게이나 레즈비언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중요하지요. 자라오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캠프에 보내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 줘야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소년,
소녀들이란 단어를 이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소년 하면은 남자 아닙니까? 소녀 하면은 여자예요. 이걸 앞으로 쓰지 말아라. 이제 너희 남자들 신사숙녀 이걸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성차별을 한다 해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이게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이후에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법으로 남편과 아내를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성차별이다. 동등한 건데 왜 여자, 왜 남자 구별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아내 또는 남편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배우자, 배우자입니다. 결혼한 커플이라는 그러한 중도적 용어를 사용하자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인사시킬 때도 제 남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못하게끔 한다 이거예요. 제 배우자입니다. 제 커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 이거죠. 그 남자 여자의 구분을 이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웨덴에서도 2012년에 백과사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매년 수정해서 보완해가지고 발행이 되잖아요. 물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매년 신조가 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웨덴도 이제 백과사전에 올렸는데 he 그 사람, 그녀 거기에 해당하는 스웨덴어 한과 혼 그 외에 중성적 단어인 hen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n은 그, 혼은 그녀 이렇게 구분됐는데 이제는 하나가 더 추가돼가지고 hen 그러니까 중성적이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자기의 성별을 구별할 때는 남자, 여자 플러스 M 또는 X 또는 O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씁니까? O, other, 다른 것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M 또는 X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별을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게끔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가 바뀔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바뀔 수 있고 또는 중립이다.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오다. 기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신분증에는 M, F, O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남자, 여자, 기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아이에게 스스로 성을 선택하게 해야 된다. 캐나다에 싱글 트랜스젠더가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합니다. 성별을 적는 날에 모름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알려졌대요. unknown.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얘가 딸인지 여자인지 아들인지 모른다.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낳은 아이의 성별을
미결정 혹은 미지정을 의미하는 유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제3의 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이제 출생신고를 하는데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모른다. 아직 결정을 못했다 하면은 미결정, 유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선택할 때는 M인지 F인지,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하게끔 선택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보세요. 성전환자인 도티라는 이 사람이에요. 자신 역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제3의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M이나 X란 얘기죠. 실제로 그녀는 지난 11월 친구의 집에서 아이를 직접 출산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예요. 근데 남자처럼 보이잖아요. 턱수염도 기르고 남성화 됐어요. 근데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자궁을 가진 여성으로 태어난 아기까지 출산했지만 스스로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태어난 이 자식도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겠다. 결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없다 해서 유로 올렸던 거예요. 이게 캐나다 싱글 트랜스젠더가 출생신고할 때 그렇게 미국에서도 이제는 자신의 성별을 X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여권의 M, 여성은 F 있지만 앞으로는 X로 표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여권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남녀 딱 두 가지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M, F. 그런데 앞으로는 X까지 하겠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제는 X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공통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탁한 어지러운 무질서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바로 잡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사람들이 파괴하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롯의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